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2살이 되는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신은 참 공평하단 말이 있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단점이나 흠결이 있기 마련이고 공부를 잘해서 전국 수준으로 놀아도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그렇게 멋지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제 결혼 이야기와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저가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 엄마, 그리고 저로 이루어진 3명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아빠도 제가 매우 어릴 때 돌아가서 기억도 희미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계실 텐데, 30년 전 특히 큰 도시가 아닌 작은 동네에서는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어서 모든 이웃들의 남편이 일찍 죽어서 저희 엄마와 외할머니를 향한 비웃음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더욱 깊었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와 함께 길을 다니다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딱 봐도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며 대놓고 흉을 보던 것이 30이 넘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이니 당시 우리 엄마와 외할머니가 받은 차별과 멸시가 어땠는지는 구구절절 적지 않아도 다들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아주 시골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소문은 어찌나 빨리 돌던져 저희 엄마와 외할머니는 제가 아빠 없는 애 소리를 들으며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주변의 손가락질은 더욱 심해졌고 거기에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편모 과정에 붙는 딱지들까지 결국 외할머니와 엄마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사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어린 저를 데리고 서울로 상경하셨어요. 물론 서울에 왔다고 해서 한부모 가정 여자들만 3대가 모여 사는 집에 관한 소문이나 편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머니와 엄마는 차라리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죠. 그리고 그렇게 밖에서 나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 가족은 더욱 똘똘 뭉쳤어요. 서울로 상경한 우리 엄마는 몸이 불편하신 외할머니와 한창 자랄 나이인 저를 부양하기 위해 파출부위를 시작하셨어요. 외할머니도 젊을 적에 외할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엄마를 홀로 키우느라 많은 고난을 겪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착하고 조용한 외할머니는 여자 혼자로는 어르신 한 분과 아이 한 명을 부양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평하지 않고 꾹 참고 계셨습니다. 나 또한 그러한 엄마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매일 새벽부터 다른 가정에서 일을 도와서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엄마의 힘든 삶을 지켜볼 때면 어른이 된다면 꼭 엄마와 할머니를 지켜주는 가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어요. 사람마다 맞는 적성이 있고 어울려야 하는데 공부 역시 적성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더군다나 우리 집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에 가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린 덕분에 공고는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다음 주에는 진로 상담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참여할 수 있겠어요. 우리 딸도 이제 늙었는지 말만 해도 그렇게 된 거야. 저는 사모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그날 시간을 뺀 적이 없다. 뭐 별거 없는 우리 집 마당에서 할 것인데 엄마가 꼭 가야 한다고 하셔서 어디로 갈지 정해졌어요. 사실 대학에 안 가고 싶었는데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저축도 해놓으셔서 자금 대출도 있고요. 대출은 돈을 갚을 일이 언젠가는 오겠죠. 저는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기술을 배우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선생님하고는 대화를 마쳤어요. 성적은 중위권 정도고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부모님도 그 부분이 아쉬워하셨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시간을 늘리는 대학보다는 취업을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결정을 내린 게 고2 때라. 실업고로 갔으면 더 후회할 뻔했겠죠.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건 부모님과 외할머니가 자기들이 가방끈이 짧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릴 적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뒤척이지 않고 좋은 직업을 얻어 고통을 덜 받고 살길 바랐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나를 부정하는 자식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괜히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엄마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대학에 가지 않을 선택은 가난한 집에 사는 탓이거나 아버지가 없는 탓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린 날에 저는 어떻게 엄마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어떻게 내 결정을 설득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엄마에게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했어요. 당시 바리스타 열풍이 불던 때였고 나도 커피에 흥미가 많았기에 졸업 후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했고 석 달 만에 자격증을 따서 첫 직장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실수했고 서툴렀지만 중고등학교 때 알바 경험으로 습득한 기술이 도움이 되었죠. 처음에는 계획적이지 않았지만 나날이 발전하면서 바리스타로서의 기술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어요. 처음엔 좋은 학교에서 나와 좋은 직장에서 시작할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한 대로 좋은 시어머니와 결혼하려 했던 올할머니와 엄마가 걱정이라도 할 만큼 제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보고 안심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10번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행동으로 증명했고 그 결과로 할머니와 엄마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가족이었기에 엄마와 할머니의 인정과 응원이 제게는 매우 중요했어요. 저와 7살 차이 나는 현재의 신랑을 처음 만난 곳은 매니저로 일하던 카페였어요. 번역가로 일하던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았고 처음에는 그냥 가끔 오는 손님 정도의 존재로 여겨졌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성격도 다르기에 처음에는 단지 부러워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없는 시간에 남편이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본 후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답니다. 근처에 사세요? 아니요. 왜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 근처 사시나요? 미안해요.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책을 읽고 방에 있었어요. 여기 근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커피 머신의 커피가 내 입맛에 잘 맞아서 꼭 시간이 되면 들르게 돼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에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며칠 동안 손님들을 못 뵌 적도 있었죠. 그날은 평소처럼 늦은 저녁에 가게를 마감하고 퇴근하려는데 익숙한 얼굴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랑 데이트할래요? 라고 말을 걸어왔어요. 그 사람은 주희 씨란 언니였고 제 나이보다 많은 만큼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주희 씨가 밝고 활기찬 모습 때문에 설레고 욕심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봤어요. 남편은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데이트 한 번만 기회를 줄래 했죠. 그렇게 우리는 교제를 시작했고 남편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 욕심이 생겼지만 배경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모든 속사정을 털어놨어요. 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주변의 편견과 소문, 그리고 집안 수준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놨죠. 좀 더 진지해지기 전에 솔직하게 모두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한테 실망을 많이 했죠.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주희 씨를 보았을 때 사람 다발로 자란 외동딸 타입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격이 구김살도 없고 항상 밝게 웃는 것이 너무 매력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역시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은 있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희 씨를 이렇게 멋지고 예쁘고 착한 사람으로 키워내신 분들이라면 주희 씨의 할머니와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고 현명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듣면 들을수록 마음이 또 굳어지네요. 저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줄래요? 남편은 7살 어린 저에게 항상 존대를 베풀며 저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분이었어요. 말 그대로 교양 있는 분이었죠. 그날 남편이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저의 나이 25살의 연애를 거쳐 요즘 시대의 제 나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역시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되지 않았어요. 예비 신우이님을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부터 문제가 생겼거든요. 남편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할 때부터 종종 제 어머니나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경우에도 온전히 함께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얼굴을 만질 만한 시시부모님은 도통 될 수 없었어요. 나는 어머님을 언제쯤 뵙는 게 좋을지 물으면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줘요 하면서 어쩐지 어머님에게 인사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을 뵙자마자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지우 씨와 만나고 있는 강주희예요. 어머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네요. 근데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일찍 여의고 여자 3대가 같이 산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어쩐지 생긴 것도 3대가 또 닮아서 드세게 생겼네. 어쩜 외모부터 팔자까지 왜? 탁을 했나봐. 어머니, 그만하세요. 할머니도 계신 자리에서 왜 이러세요? 어머머, 눈부라리는 것 좀 봐. 이래서 아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더니 여자 생기니까. 애미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지. 여자부터 감싸고 든다니까. 어머니, 품위 좀 지키주세요. 내 품위를 왜 찾니? 언제부터 어미를 생각해줬다고. 주희 씨 잘 들어요. 난 솔직히 결혼 추워도 찬성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우애가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인연을 끝내 만회하면서 엄청 그러는 날도 정말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학벌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직업도 바리스타밖에 없어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물건 파는 거야? 거기에 외할머니부터 엄마까지 이대가 다 남편이 객사해서 아들도 안 낳고 따서 나오게 키웠다면서. 우리 집은 손길 좀 금할 게 오미인 집이니까 누구 아들이냐고 할 때가 아니었어. 인생을 지지려고 하나? 제대로 뽑기 전에 알아들도록 빠른 말이라 입만 벌리고 다녀. 예비 시어머니는 날 벌써 일렸어. 결혼하든 말든 내 인생이 아니라서 상관 안 해. 그럴 때는 가인사들이 너무 우스갯소리로 날 대하니까.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 이 집에서 며느리 다루지 마. 섬세한 대우를 감사히 받는 줄로 생각하지 마.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왜 뭐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호통치는지. 나는 호러미 가문에서 못 자란 여자로서 너도 참으면서 남편이 먼저 일어난 거였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된 할머니와 엄마를 챙겨 저와 함께 상견례 장소를 나왔어요. 정말 엉망진창인 하루였죠. 엄마와 외할머니는 시댁 사모님 뵙는 날이라고 없는 형편에 신경 써서 아침 일찍 미용실에 가서 꽃단장까지 하고 오셨는데 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저런 분인 줄 알아서 제가 계속 차일피해 미뤘던 건데 그래도 저 믿어주세요. 주희 씨 고생시킬 일 절대 없도록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식사 자리를 망쳐 죄송하다고 고급 중식당에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을 따로 했죠. 하지만 솔직히 그 상황에서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인데도 할머니와 엄마에게도 깍듯이 대했기에 앞에서 대놓고는 말하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셨죠. 난 이 결혼 반대다. 아니 돈이 많은 뭐하니? 배운 게 많은 뭐해 인간 됨됨이가 글러먹었잖아네.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저 집에 시집가면 어떤 취급 받을지 빤히 알면서. 아니 못 보낸다. 나는 역시나 할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년 동안 공부해왔던 한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거칠해도 신선했어. 어떻게 해야 이런 발전한 한국어 작문 실력을 가진 걸까? 칭찬을 듣고 최선을 다한 결과겠지. 언제든지 더 도와줄게. 믿어봐, 엄마. 솔직히 말해서 언제 또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그동안 아빠를 포함한 남자들에게만 고통을 겪어왔다는 건 엄마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할머니와 나는 원해. 응, 나도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기 싫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해주는데 나도 더 이상 고집 피우기 힘들었어. 게다가 결국 남편과 우리 사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을 때 남편은 계속해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며 우리 둘만 생각하자며 계속해서 설득했어. 그 결과 결국 결혼을 하게 됐지. 다른 사람들은 결혼식이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할 것 같지만 나에게는 걱정거리만이 가득한 날이었어. 실제로 그건 현실이 돼버렸어. 시어머니는 시댁에 와서 살기를 원했겠지만 남편은 내가 그렇게 하면 결국 식모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친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어. 멀리 있으면 괴롭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정말 아니었어. 시댁의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괴롭힘을 줬어.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 시댁에서 남편은 저의 유일한 남자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가족은 남편과 5살 차이가 나는 누나와 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통역사로 일하다 보니 해외 출장이 잦았죠. 결혼 전에 제 가족에게 약속한 대로 남편은 최선을 다해 저를 보호해 주었고 결혼 후에는 더 다정하고 멋진 남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는 쟤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이를 틈타 신혼집에 찾아와 온갖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보다는 시누이가 더 어려웠어요. 띠동갑 차이였고 사실상 언니가 아닌 이모나 어머니 같은 존재였기에 더 어려웠죠. 하지만 혼내는 시어머니보다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 정말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의 행동은 그저 기가 막혔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전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종종 유서방께서는 그냥 가져가세요. 날 위해서 라고 하셨고 그럴 때면 트집 잡기보다는 결국 삶의 가르침이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지호야, 너 왜 저런 말을 하는 거니? 가족 사이에 이간질을 일으키는 게 목적인 거야? 왜 그런 말을 해? 결혼 전에 엄마와 누나를 싫어했다고 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 너무 바빠서 전화도 안 받는다며? 우리 올케가 너무 부러운데 이게 바로 현실판 신데렐라 이야기 아닌가? 내가 돈을 끼어들이며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 이미 우리 집 가치는 있으니까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조심해. 그 애 너한테 속닥거려도 좋을까 보다. 왜 그리 못 말하는 것인가? 정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디서 우리에 대해 듣고 오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게 바로 결혼 생활의 문제야? 다들 부러워하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겠지만 결혼 생활은 쉬운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많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제 곁을 떠나 있는 남편 때문에 저는 화나고 서운했어요. 남편이 잘못을 저질러 질책할 일은 없지만 계속해서 출장을 떠난다니 말이죠. 이번 출장은 얼마나 길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약 2주 정도인 것 같아요. 남들은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다 준다고 부러워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장모님과 외할머님의 약속을 지키고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죠. 언젠가는 우리에게 내린 축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출장 다녀온 뒤에는 한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죠. 장모님과 외할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거나 제주도나 가까운 태국으로 여행을 가볼까요?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니 너무 힘들지 않은 곳으로 가자고 생각해요. 아울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이 없을 때 찾아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일일이 말해주진 않았지만요. 남편은 대충 알아차렸는데 예전보다 더 챙겨주고 신경을 써줬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저의 가족을 모시고 식사나 쇼핑을 같이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문했을 때도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이혼을 고려하는 것마저 실망스러워요. 훌쩍훌쩍 솟아올랐지만 전 제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남편과 저희 가족을 생각하며 꿋꿋이 버텼습니다. 모두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면서도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나 혼자 쉬자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해준 것이 없이 힘든 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이젠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결혼식장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이 생각나 참으로 이혼을 결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강한 마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죠.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마침표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이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방문했어요. 그때 외할머니가 최근에 전화를 했을 때 엄마가 정말 피곤해 보이고 약을 먹는 것 같다고 걱정하신 얘기를 듣고 엄마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보약을 짠비에 담았는데 우연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시누이가 뭐야,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을 친가 엄마에게 전부 바치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서요. 요즘 뉴스에서 꽃뱀 같은 여자들이 돈을 훔쳐먹는 사례가 많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다 그렇게 돈을 훔쳐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 어디서는 무단으로 돈을 벌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해치기 위해 맹목적으로 노려차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어머니와 가재도 획득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먹고 살아. 요즘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한 방을 지어줬어. 이거 비용은 많이 들지 않아요. 남편의 허락을 당연히 받았어. 어디서 그런 시름만 주고 있는 거야? 지호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머니에게 비타민을 안 주고 며느리나 외할머니는 잘 챙기는 걸로 오히려 받으면 나도 마걸정했는데 왜 이런 걸로 소식을 업고 다니는 건데 너도 어떤 기술을 터득했는지 알겠어. 난 조금 배우고 싶어서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기술을 알려줄래? 이렇게 손으로 배우고 남자들을 희롱하려 하니깐 기가 죽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처음에 그 정도 스펙이라도 유혹하는 기술이 있다면 너무 빨리 익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알았는데 내가 그 기술을 배우면 재벌가 사람들도 내게로 와줄 것 같아. 말이 이렇게 끝은 나고 이렇게 입을 비시고 한다면 하면 성경적인 비리를 인정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고요. 주먹 꼭 쥔 채 참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리라며 속으로 연부를 풀었죠. 그런데 그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네, 엄마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 요즘은 일도 안 한다면 지호가 주는 돈으로 생을 비트받는다면서? 아니, 무슨 거지? 집안에도 아니고 이 정도까지? 보통 교양도 품위도 자존심도 양심도 염치도 없나?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젊을 때부터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엄마랑 할머니가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곧 일하면 애를 낳게 되겠지. 너 계획이 있느니? 그나마 장점은 젊은 것뿐인데 이거 34살이 전에 아이를 낳지 마세요. 나의 아들인데 아니기를. 닮은 아이는 나올까? 그것도 겁나네. 하지만 엄마 말이 너무 심했다. 진짜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할래? 너희 엄마, 너희 외할머니도 저렇게 호구 남자를 꿰뚫여 빼앗아 먹을 거 다 빼앗아가고 혹하기까지 남편을 잡아먹는 거 아니야? 엄마, 그건 좀 심한데. 아니 내가 뭘 틀린 말했어. 정말 힘겹지만 용서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를 조롱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것은 내 아들의 집이지만 남편의 명의로 된 집이기 때문에 배우자인 나에게도 소꿉친구인 제주비까지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편의 체면,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를 생각해서 참아왔지만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에겐 세상 어디에도 없이 소중한 가족이야. 나랑 남편이 이혼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하라.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있으니 바로 나가주세요. 안 나가면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할 테니. 야, 이게 뭐야? 그래, 한번 해놨다가 말이야. 그랬구나. 우리 아들, 제정신인가? 이제라도 나가자. 애가 완전 미쳤는데 한번 때려줘야겠다. 요란을 피우기 시작하자 경찰이 온다는 소리에 겁을 먹은 모양이었는지 두 사람은 급히 나가버렸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2억을 버텨주면서 먼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내 찾아올 시간이 되면 그와 함께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당장 하지 마요. 솔직히 나는 당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나는 결별하고 싶어요. 나도 당분간 휴가를 취할 거니까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꿀 거예요. 내가 당신 곁에 얼씬도 하지 않도록 어머니한테 직접 말할 거니까 그 인간들과 다시 만나지 않도록 해줄게요. 남편도 기꺼이 동의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새 집으로 이사했고 남편은 가족들에게 얼씬하면 고소할 거라고 했어요. 2년 동안 결별하자고 말했어요. 가족 생활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괴롭히던 사람이 없어서 기쁘기까지 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1년 전부터 할머니가 엄마 몸이 안 좋아졌다고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먹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발견한 약통과 약봉지 속에서 유방암 치료를 위한 약물 및 치료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엄마는 이 사실을 숨기고 저를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힘든 시간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점점 회복되고 있지만 과거에 미련하고 멍청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후회와 가쁨이 더해지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앞으로는 마음속의 짐을 나누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와의 소중한 순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도 돈 걱정을 하는 엄마에게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마음을 신랑에게 털어놓고 남편과 함께 엄마를 돌봐주며 수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남편의 도움이 있어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의 지원이 없었다면 제 삶은 어땠을지 생각하게 되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후 엄마를 위한 돌봄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누나의 결혼식을 위해 나를 보내라는 말을 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따스한 말 한마디로 안도감을 느꼈고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알려드릴게요. 장모님이 아프신 관계로 저희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의 성격에 우리는 안 넘어갈 줄 알았지만 의외로 그 이후로 남편에게 다시 전화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죠. 인간성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막장으로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요. 남편이 은영 중에 한 말로 엄마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심각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데요. 그건 너무 엄하죠. 남편이 약을 마시도록 선언한 부부에 대해 당신의 가족은 그런 증상을 절대 몰랐던 거예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계속해서 당신과 가족을 해치려고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요. 저희와 전혀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행동을 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할까요? 남편은 은폐 치료를 마쳐서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해 24시간 상주하며 엄마를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상주하며 돌보고 싶었지만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귀찮게 출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보미가 전화를 해서 받았지만 아침에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셔서 산책을 하러 가시는 건가 싶어서 보냈는데 밤까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신다니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야? 이 시각에 어디로 가셨죠? 너는 모르고 있었니? 아니, 사돈 어른이 이미 너에게 말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무엇이야? 나는 그 집과 연락을 끊고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엄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해줘. 정말 놀랐어요. 엄마는 그냥 신경 써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엄마가 시댁과 관계를 끊었다는 말을 나는 하지 않았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엄마는 암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촌 누이의 시아버지. 아니,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엄마에게 빚을 갚으려 했던 겁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한 후 엄마가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용해서 집딸이 결혼해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소혼을 취소하고 남편이 속한 지역에서 잔치를 연다며 엄마에게 사돈이 그래도 힘들었으니 이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미 며느리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고 허락을 받고 결정했거든요. 받아놨으니까 와서 음식 좀 도우세요. 물론 일당을 드릴게요 이랬다는 겁니다. 제 남편에게 평당한 처지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괜히 거절했다가는 며느리인 제가 더 미워 보일 것 같아 괴롭힌다며 먹여준다. 말도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갔다는 건 해요. 당연히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간 거죠. 더 기이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만 도우면 될 줄 알고 갔다는데 무슨 신이 나신 잔치를 3일이나 한다면서 어머니를 붙잡아둔 데다가 수고비랍시고 5만 원짜리를 쥐어주었다고 하네요. 그것도 3일분 일당은 선불로 줬다면서요. 정말 미친 일이 아닌가요? 정말 입에서 온갖 욕이 다 나오려고 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일단 알았어.
어머니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나랑 통화한 거 이야기하지 마. 주희야, 뭘 어쩌려고 그래? 눈에는 눈 위에는 이가 아니겠어. 전화를 끊자마자 이 사실을 바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연락을 받은 남편도 노발등이 되어 귀국을 서두르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도 이를 부득불하다며 이상한 일들 내가 당장 머리카락을 다 뜯어서 땡중처럼 만들어 놓을 거야 하며 얼마나 화가 나신지요. 그렇게 나와 할머니는 엄마가 알려준 시골 잔치집으로 차를 몰고 가게 되었다. 도착해서 보니 정말 괴팍했다. 결혼 잔치가 아닌 무슨 가방판 같은 분위기였다. 신랑으로 소개된 사람은 백발이 난 할아버지였다. 차에서 내린 순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서 그 여자들 앞에 서게 되었다. 여자들은 나를 보자마자 놀라며 먹던 떡을 입에서 뱉어냈다. 어머, 형님이 결혼한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야지. 혹시 형제라도 힘들게 번 돈으로 비싼 금강산이라도 보내드렸을 텐데. 어머, 너는 여기서 뭘 하나, 미쳤니?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소동을 듣고 엄마가 찾아오셨는데 얼굴에 분한 안색으로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로 닦으며 다가오셨다. 그 모습을 보자 화가 난 외할머니가 시어머니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 딸을 이렇게 대해? 너는 내 딸만 중요냐? 내 딸도 중요해. 똑같이 내 피, 내 뼈, 내 딸만큼 소중해. 내 딸이 아프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마들이 무모하다. 한 달도 안 된 암수술 환자를 데려와서 진정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분노를 터뜨렸고 한편 나도 경악했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엄마가 아픈 몸으로 만든 음식들을 뒤집어버리고 결혼잔치를 망친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당황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시끄럽기 시작했다. 얼굴으로 쥐구멍에 숨고 싶어 했다. 그 시간은 참으로 통쾌하지 않았다. 나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다. 사람은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은 착각했다. 경차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녀의 무지는 잘 몰랐다. 나는 항상 갚을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가정을 보호하기로 했다. 2번 다시 되돌아가는 그날까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엄마의 남편은 그렇게 강하게 말했지만 엄마와 할머니를 데리고 나와 함께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후회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였다고 해요. 원래 몸이 약한 친어머니가 남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버지께서 재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가 저를 키우게 된 거예요. 저도 계모의 손에서 자랐고 시어머니도 재혼해서 데리고 온 딸이라서 아버지와는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성품이 좋지 않다는 건 예전부터 알았지만 계모는 제게 잘해주며 키워주어서 고난을 참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결국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남편은 얼마나 슬프던지요. 그리고 남편은 새로 산 집을 팔아서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바꿔 쓰는 건 불가능하니 그 인간들이 다시 나쁜 짓을 할지 모르니까 더 이상 그들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 엄마와 할머니까지 데리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왔어요. 남편이 원래 통역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직업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너무 힘들지는 않았으며 할머니와 어머니는 노파하게 머리가 굳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서히 영어를 배우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나 또한 좋은 소식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번 가을에 기다려온 첫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카페를 오픈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최근에 어떻게 그들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건지 모르게 전화가 왔었어요. 남편이 그들의 전화를 받기 귀찮다며 내가 받아서는 그들이 3년 동안 해오던 욕설을 곧잘 턴 내용을 전해주었고 그들이 묻는 말에도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이지 그들은 반성을 모르는군요. 해외 생활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족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남편, 그리고 우리 아기까지 함께 지내며 날마다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